네,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방금 스튜디오에서 국회로 걸어왔어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국회 본청 앞입니다. 이곳에서 진보야 사당이 오늘부터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농성한 지 오래됐고요. 오늘은 삼보일배까지 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개특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오, 아이고, 의원님. 언제 오셨어요? 땀범벅. 예, 그 한 바퀴 돌려. 아이고, 진짜 삼보일배 하신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한 바퀴를 도신 거예요? 네, 요렇게 공부한 한 바퀴. 예. 어떤 마음으로 그 삼보일배를 하셨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69일 남았습니다. 예, 근데 아직 정개특위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제가 매일매일 열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네네. 물론 이번 주는 월요일 열리고 내일 열리긴 합니다. 네. 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여전히 민주당 좀 이 확고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민주당 결단을 촉구하고 정치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네. 개혁진보 야사당 함께 예. 이렇게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 좀 앉아들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장윤선 편의점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네, 저 뒤에 물 드시는 분. 커피입니다.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기시기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기시기 신장식. 예, 자, 여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조국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파이팅.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비교섭 단체로는 유일하게 정개특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이게 의원님들 많이 나와 계시 너무 이게 넓어가지고 어느 분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당대표부터 가도록. 원내대표부터? 나이스으로 할까? 나이스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두 분 조금만 앞쪽으로 모실게요. 예. 시기시기 신장식 의원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당적 좀 당쪽, 고려해주세요. 네, 당을 좀 고려해 주세요. 진보당, 네, 기본소득당, 네 분 좀 모시고, 네. 야,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보일배를 하셨어요. 사실은 주로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세월호 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렇게 삼보일배 하시곤 했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하셨는지 우선 우리 서왕진 대표부터 네.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진보개혁 4당들이 정치개혁 요구를 내놓고 지금 농성을 18일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3월 안에 저희들이 최선으로 요구했던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같은 내용을 3월 안에 확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정개특위가 이제 뒤늦게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한 차례 하고 나면은 31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박차를 가하고 저희들의 아주 강력한 요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삼보일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특별 지역 통합이 엄청나게 큰 이슈고 이렇게 커진 만큼 또 견제와 감시 뭐 이런 게 필요한데 한창민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정개특위를 발동해가지고 이 이슈를 좀 빠르게 통과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개혁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 큰일 났네. 취재 편의점 민주당 많이 보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네.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보면은 네. 민주당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야 사당이 함께해서 새로운 그렇죠. 시대를 연다고 했고 원탁회의도 만들었었죠. 예.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법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그다음에 민생개혁 등등해서 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의 의제들을 책임 있게 함께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도 함께하기로 네.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란 국민을 지나면서 네. 내란을 완수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 상황에서 어려워졌던 주가 부양 등등에서 네네. 경제와 민생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온 힘을 같이 다했습니다. 네. 그걸 국민들이 다 보셨다시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과제가 개헌과 정치개혁 의제인데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약간은 관심을 뒤로 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서 민주당이 당당하고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가 국민들한테 떴떴하게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개혁 진보 사당이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선도 치르고 계엄의 고비를 넘었으니 동지애적 의리로 이거 같이 갑시다. 네. 먼저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있지만 제가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네. 검찰개혁 누가 했습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네. 사법개혁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누가 했습니까? 예. 국회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예. 자본시장, 부동산시장 다 국회에서 합니다. 예. 정작 입법부의 개혁 누가 누가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국회가 해야 되죠. 국회가, 정당들이 예. 해야 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음. 검찰에 대해서, 사법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개혁하라고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네. 취재 편의점 많은 지지자 또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당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이 정치개혁 의제는 이 타이밍을 지나면 늦으리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보당은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3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2022년에 지방선거할 때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게 4월 17일 이때쯤에 됐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그 시점, 그러니까 최대한 늦은 시점에 하자를 시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2년에 그래서 몇 개가 이제 중대 선거구가 시범 도입도 되고 했는데 이게 선거에 너무 얼마 안 남은 채로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개혁의 효과가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치 개혁을 실제로 좀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결단해서 3월 안에 네. 제도 완비하고 4월부터는 후보자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동네는 네. 선거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하. 아, 우리 동네는 비례대표가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이거 네. 알아야지 준비를 해서 또 공약도 내고 네.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개혁의 묘는 어쨌든 제도를 완성한 다음에 그거를 주민들이 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하는 게 정치개혁에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안에 네. 3월 31일 본회의에 꼭 처리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민 의원님이 현장의 네. 목소리 생생하게 듣고 오셨어요. 예. 좀 들으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지역에 말씀이 다니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분이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군수와 군 의원들이 다 한 정당 소속이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 질문 한 번을 안 열고 임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정당이 다양한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 의회가 대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 정당 소속에서 모든 이제 의석과 군수까지 집행 권력과 의회 권력까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질문하는 것조차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근데 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특정 지역, 특정 한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군정 질문 없는 뭐 기초 지자체 치면 굉장히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의 한 이제 지역에서 저희 당의 이제 예비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네. 거기는 광역의회 후보가 늘 무투표 당선이 된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명함을 나눠드리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동네의 한 할머님이 시의원도 우리가 뽑는 거였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으로 매번 당선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뽑아서 당선된 거가 아니어서 이게 내가 뽑을 수 있는 건지조차도 지역 주민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군요. 있더라라는 네. 어떤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마이크를 너무 멀리 대고 계셔서 괜찮아요? 들려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광주 전남이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고 한창민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왕적 시장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네, 감시해야 그 되는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통과시킨 행안위 위원이고 또 정개특위 비교섭단체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어깨는 무겁고 책임감은 높은데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혼자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같고. 그러니까 통합특별시 문제는 그런 겁니다. 네. 20조 원의 막강한 재정이 가고 또 통합특별시장은 막강한 또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특례 조항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특별시장, 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 의장, 기초의 의장 한 정당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예. 다양한 정당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회에서 지방의회 권능을 강화해서 그 막강한 정부를 지방정부를 네. 견제해야 통합특별시도 제대로 발전할 수 건강하게.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하고 합당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합당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그 합당은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있었고 논의가 돼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네. 합당을 전제로 해서 그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강이 네. 우선이고 예.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우리 후보들을 내서 당선시킨다. 그 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그 진심만큼은 네.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광주전남 이야기 한 예,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사실 이번에 이제 통합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남은 한 177만 정도가 되고 네. 광주는 한 138만 정도가 돼요. 인구가. 어. 인구 차이는 크지 않아요. 예. 근데 광역의원인 전남도의원은 61명, 예. 광주시의원은 23명. 엥?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큰데요? 인구 그저 표의 분가성이 이거 전혀 분가성이 없어요. 전혀 없네요. 그래서 네. 헌법상 위헌 판결날 그 지역 그 선거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적어도 겁니까?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네. 전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중대선거구제도 만들고 비례도 높여가지고 예. 광주하고 전남의 불비례도 해소하면서 예. 다양한 정당들이 좀 참여해서 한 당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네. 특히 전남 지역의 의원들이 전남 도의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변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아. 전남 국회의원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중심, 네. 민주주의의 중심인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저 정치개혁의 어떤 큰 대의 자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작은 이익 버리고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특별시에 네. 진보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두세 명씩 들어온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흔들립니까? 작은 다양성을 열어줘야지 네. 대구 경북도 바뀌고 우리 정치 전체가 바뀝니다. 좀 네. 흔쾌하게 예. 변화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걸려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논의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최대한 빨리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네. 광주 전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왜냐면 이제 공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로 갈수록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네. 그래서 3월 안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사실 이번에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같이 안 돼서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마음입니다. 예.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어. 하나는 음. 전국 정당을 이야기하고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소지역주의에 머물러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예고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은 다 압니다. 광주 전남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 지역의 정치가 얼마나 고여있고 변화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항상 언론이 비추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다들 한숨만 쉬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그걸 맡고 있고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면은 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핑계를 대는 게 네. 국민의힘 때문에 핑계를 많이 댑니다. 어.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찰개혁 못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사법개혁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자본시장개혁 못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왜 정치개혁만 국민의힘 탓을 합니까? 의지의 문제이고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등등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네.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앞장서서 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 당당한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왜 부끄럽게 만듭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방 의원들이나 개혁의 발목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라 안에서 비판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한창민. 아니 근데 진짜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과거 시절에 한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 민주당원들이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정당이 혼자 다 해먹으면 이게 부패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건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원내 협상하실 거 아닙니까? 네. 원내 분위기가 어때요? 사실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노력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한병도 대표가 사람이 좋잖아요. 예, 친절한 병도 씨는 친절한 병도 씨.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개특위에 지금 간사가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윤건영 간사가 있고 예. 서일준 국민의힘 예. 두 간사가 있는데 두 간사만의 논의로 부족하니까 아.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네. 국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 2+2 논의도 하는 등 그런 예. 노력을 좀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하고 논의해서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결론은 민주당의 대표단이 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단이 네.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우리가 5개 최소 요구안을 내놨고 기본 윤곽들도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대표단이 결단을 내리고 적어도 3월 31일 네. 또 4월 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하기 전에 네. 네. 정리하고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사당과의 공관 연대를 함께 해나가고 앞으로 남아있는 개혁과제 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광장 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온 다들 동지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포함해서. 그래서 일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선도 전부 파란 잠바 입고 함께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속회 원탁회의 열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 의제들을 걸었는데 그 다 약속이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의원님? 약속이 네. 최종적으로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렇게 농성까지 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그래서 참 점점점이네. 마음이 예. 참 어렵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정치개혁 관련돼서 같이 많이 했었고 그때부터 지켜온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득표한 만큼 대표한다. 그렇죠. 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거고 저희가 정치개혁을 소수정당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소수정당들이 뭐 받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 득표한 만큼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한 20% 정도 17% 나오지 지금.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정도 의석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선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도 민주당이 못해도 한 30% 최근에는 뭐 40% 넘게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던데 네. 대통령 지지율로 따지면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그 정도의 대구 경북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건 지금 구도가 한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정당들이 자꾸 농성하고 요구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네. 마치 저희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구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21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21대 때부터 민주당과 저희가 함께 얘기해왔던 정치개혁의 방향은 국민 뜻대로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요체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이게 결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민주당이 득표하는 만큼 국민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자라는 네.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경북 이런 험지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동의하고 또 응원하십니까? 공감하시는 걸로 저는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네.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이 얘기. 장 기자님 아까 네. 질문하신 관련 네. 제가 한 가지 기억만 되새겨 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사실은 들어서자마자 탄핵을 외친 뭐 촛불도 있었고 또 조국혁신당 창당해가지고 처음부터 조기종식 외쳤습니다. 네. 그럴 때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냉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2018년 촛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그때 촛불 광장에서 했던 요구, 함께 했던 세력들의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매우 냉랭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12.3 계엄 이후에 우리가 탄핵 결의한 날이 12월 14일입니다. 네. 탄핵 결의하고 나서 저 앞에서 우리 그쵸. 시민들하고 집회를 했고 네.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네. 그 촛불 당시에 음.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기대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네. 냉랭했던 거 잘 기억한다. 네.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다.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제대로 알고 있고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 광장에서 함께 했던 광장의 시민들, 우리 정당들, 함께 했던 세력들이 어렵게 같은 후보를 세워서 대통령도 만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개혁 분야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받아들여도 네. 정말 이만큼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에게는. 네. 그 작은 이익, 아주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세력들의 이익의 작은 변화 하나를 지키려고 네.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큰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신뢰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네. 저도, 네. 마지막으로 하실 거예요? 예, 지금 그 좀 전에 그 용해인 대표께서 네. 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네. 보십시오. 2022년, 2018년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50에서 60%의 득표율로 90%를 넘게 장악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불필요성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여기 써 있던데. 그렇죠. 예. 지방정부의 주권은 예. 주민에게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주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예. 우리 정치개혁의 지금 목표이고요. 그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아쉽습니다.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그 민주노동당인가요? 그 정의당인가요? 이 헌법재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러니까 의원님이 산증인이야. 얘기하세요. 예. 아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 더 길게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을 2장을 얻은 네. 것은 2002년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표 한 장으로 그러니까. 큰 정당들 어쩔 수 없이 찍게 만드는 네. 상황인데 당시에 민주노동당과 예. 진보개혁 예. 진영에서 애써주신 분들이 네. 헌법재판소에 이게 문제 있다고 네. 얘기해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소중한 투표권을 얻은 게 그때입니다. 네. 그 이후에 더 많은 다양성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자. 네. 이렇게 진일보하면서 계속 노력해 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힘이 커지는 순간 멈칫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개혁진보 사당이 예. 광장의 시민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기를 바랬는지 다 절절하게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네. 바꾸는데 예. 더 애써달라. 예.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지금 상당히 그 적극적이신데 이 개헌과 정치개혁 두 가지 의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22대 국회가 진짜 정말 세게 많이 진짜 많이 그 역사적인 일을 했다. 그 22대 국회는 계엄도 겪은 국회잖아요. 계엄을 극복했죠. 내란도 지금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물론 이제 언론개혁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지만 언론 정상화도 지금 진짜 해야 돼요. 그 취재 편의점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왜 정치부 기자들 여기 정당 출입 기자들 기사 쓰고 있어요, 의원님? 정치개혁 관련해서요. 예. 네, 가끔 이게 예. 저희가 예. 이제 18일째 18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정당 여기 각 당에 다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왜 안 써?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냥 보고용 스케치라지만 예. 메인 뉴스에 정확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MBC 안 나와요? 네, 어, 실제로 KBS 그냥 안 써요? 사진 기자분들이 예, 당연히 스케치만. 현장 스케치에서 사진이 단신 예. 기사 나온 정도고 예. 그 외에
그냥 온라인 인터넷에서 그냥 단신 기사는 처리돼도 네. 왜 지금 진보개혁 사당이 여기에서 농성을 하고 정치개혁 약속이 어떻게 됐고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이 문제이고 예. 정개특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어떤 논점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런 기사가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론도. 네. 아, 오늘 한창민 의원님 대표님이 오늘 뭐 나오십니다. 감이 좋아요. 네. 뒤에서 박수가 나와. 네, 저희가 이제 네. 농성을 시작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농성을 시작해서 그나마 이제 군불대기가 시작된 거죠. 국회 안에서도 얘기 자체가 안 나와서 네. 정개특위 안 만들어진다, 정개특위 안 만들어진다, 네. 정개특위 안 만들어진다 하고 정개특위 잡힌 다음에 회의가 안 잡힌다, 회의가 안 잡힌다, 회의가 안 네. 잡힌다 해서 18일차까지 온 거고요. 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3월 안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힘을 좀 모아주시고 기사도 많이 써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정치부 기자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최소한 박스 기사는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정당의 의원님들이 무려 18일째나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신장식 의원님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나오세요. 꼭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께? 갑자기 네, 의장님께? 의장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의장님과 위원장과 민주당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예. 네. 아니 원래 민주당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다릅니다. 풍경이 예.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못 보았던 이 정치 제도,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너무나 잘 보여서 저도 공부하면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반드시 저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해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치개혁도 의장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양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을 소집해서 네. 좀 이번 국회에서 빨리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이것만큼은 하자. 선거제도 함께 합시다. 네.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마이크 돌려주세요. 예. 의장님께 영상 편지를 다 한 번씩 영상 편지. 네. 예. 사실 이제 국회의장 주관 하에 정치개혁에 대한 공론화, 의견 수렴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그 대표성과 다양성, 뭐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국회에서도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거를 완수한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안 계셨다는 점,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사실 이제 굉장히 민주적 상징성도 많이 크게 갖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과제로서 정치개혁과 개헌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정말 역사적인 국회로 22대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양당을 압박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시면 사실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혹은 이제 이렇게 강행 처리하자, 개혁을 발목 잡는 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제 뭐 기본사회도 그렇고 개혁을 함께 해왔던 우원식 의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네. 우선 의장님께는 특히 우리 소수정당 의원들이 사랑하는 의장님입니다. 그래요. 소수정당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국회가 고르고 다양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시고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으신데 최근에 이제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급하셔서 개헌으로 바로 가셨는데 정치개혁을 건너뛰시면 안 된다. 예. 개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골조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그 골조를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핏줄들을 제대로 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살아나야지 내란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근본에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헌을 제대로 하고 개헌이 의미 있게 성취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의 기본 자체가 잘 형성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 아젠다 자체를, 의지 자체를 개헌처럼 직접 표명해 주시고 민주당에게도 준엄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청래 대표님, 저희들 정치개혁 관련해서 논의 진행 상황들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단 충실하게 논의하고 정말로 실현 가능한 구체 안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 늦추지 마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정청래 대표님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국회의장님은 잘하고 계시고요. 네. 아, 의장님 팬들이 많으죠? 네. 한병도 원내대표 지나가는데 한번 아, 물어볼까요? 원내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정치개혁 달려가. 아니, 지금 정치개혁 가지고 지금 저희 하고 있는데, 농성하고 있는데, 정치개혁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들렸다 왔는데? 네? 이거야 왜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 대표님께서 느닷없이 야, 들려주셔서 이거. 죄송하긴 한데, 야, 이거 나 포위당했다. 친절한 병도 씨를 우리가 친절한 병도 진짜 씨. 엄청, 아니, 근데 엄청 응원하던데요? 오후에 만난다면서요? 예. 한 병 더? 한병도. 예. 아니, 오해, 정치개혁 의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무려 이제 18일 동안 네. 농성을 하고 계세요. 또 상고일비 한번 하시죠. 네, 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도 네.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이랑 예. 네? 3월 안에. 민주당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못했던 탄핵연대 촛불연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체혁명 이후에 됐던 새로운 정치개혁의 예. 모범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와야 예. 되지 않냐. 예. 우리 의원님들 또 대표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예,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님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오케이. 한병도 원내대표님 하셨어요. 대표님 이걸 라이브로 나가고 네, 있어요. 약속. 다음 주에 무조건. 다음 주에 무조건. 네. 약속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네. 네. 오늘 방송의 피날레는 한병도. 친절한 병도 씨. 아 근데 엄청 다들 신뢰가 있으시네 한병도 대표님에 대해서. 신뢰가 빨리 성과가 있어야 성과를 내주시면.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그래도 야. 최 대표님 좀 최고다. 이 기동력. 제가 요건 좀 빨라요. 아주 그냥 네. 나비처럼 날아오시네, 나비처럼. 네. 아니, 저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이런 정치개혁 의제들을 좀 빠르게 해소하는 게 사실은 큰 정당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게 큰 정당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이 작은 것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신뢰를 쌓으면 큰 일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아실 거예요. 네. 아시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작은 이해관계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정당이 생각보다는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은 착착착 네,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예, 네, 모범을. 일을 네. 잘하고 정말로 뭐가 실현되게 하려면은 네. 작은 것부터 착착착 해야 될 일은 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예, 한병도 원대님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연 약속을 전하셨는데요. 잘못 걸렸네요.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유, 무려 18일이나 예. 농성을 하고 계신지 저도 오늘 와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쉬운 것은 동접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치개혁 의제가 그렇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문의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반성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의제를 좀 이슈화해서 다른 의원님들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인터뷰를 많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요. 이미. 아예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정치개혁. 여기 알겠습니다. 농성장도 지나가시면 네. 의원님들 개개인은 네. 나 완전 동의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네. 당 안에서 네. 정치개혁 관련해서 네.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해야 좋은 해야지. 거죠 해야 되고 네. 동의하고 하지만 고생하지. 실제로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모두의 맞습니다. 이익,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모두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 개혁을 해야 또 발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5분의 의원님들과는 여기서 우리 헤어지고요. 마무리는 시기시기 장시기. 좀 화이팅 한번 야, 자, 센스가 취재편의점 있으셔.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기시기 신장식 의원님, 네, 별도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식 신장식입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이걸로? 잘 예. 보시지를 못했어요. 그러게. 스튜디오에 잘 모셔가지고 여기 오니까 또 뵙게 되네요. 네, 오늘 제가 또 농성 당번이기도 농성 합니다. 당번이세요? 11시부터 2시까지. 그렇구나. 예. 네. 오늘 드디어 그 선크림을 바르고
너무 많이 뜨겁네. 타요. 아 진짜 덥다. 예, 더워요, 예, 더워. 벗어야겠어요. 너무 더워서. 예. 정치 개혁 음. 뭐냐? 네.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너무 요새 이제 검찰 개혁, 그 다음에 자본시장 개혁,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으셔. 맞아요. 첫 번째 국민들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뭐 하여튼간에 민생개혁 중심으로 가야 돼. 검찰개혁 끝나고 나면 민생개혁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예. 아니냐. 맞죠.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지정리다. 경지정리. 아, 경지정리가 뭐냐. 경지정리 삐뚤빼뚤한 논밭을 딱 반듯반듯하게 해서 소출을 늘리는 거. 네.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예. 되는 건데 경지정리가 뭐냐.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정치개혁이 국민의 이익이다. 네. 경지정리. 삐뚤삐뚤한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해야 된다. 해야 된다. 경쟁해야 돼요. 네. 예, 공천이 곧 당선인 곳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더 큰 걱정은 국민의힘이 워낙 저렇게 형편없이 돌아가니까 무투표 당선 지역이 더 많아질 너무 것 많아질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그냥 네. 단순히 네.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 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지난 아까 지방선거 때. 댓글에 보니까 400 몇 개. 490 몇 개 뭐 이럴 490 몇 개인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한 네. 500명 정도 된다. 이제 대략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음. 그 중에서 수도권이 3분의 2고 나머지가 네. 이제 절반이 영남하고 음. 호남이에요. 대체로. 그럼 이건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의 투표권이 없어지는 거죠. 음.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거잖아.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영남이나 호남은 무투표 당선이 많을 거다라고 국민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수도권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뭐지? 수도권에 왜 많냐? 2인 네. 선거구에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면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의 3분의 2, 500명 중에 3분의 2가 수도권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대선거구로 3인 바꿔야 이상 된다. 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네. 그거죠. 전남하고 광주 통합시가 되잖아요. 근데 전남은 29,000명당 한 명씩 단순 계산을 하면 네. 한 명씩 광역의원을 뽑습니다. 광주는 6만 명당 한 명씩 뽑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광주는 국민들의 광주 시민들의 투표권이 네. 전남 도민들의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위헌 소지가 위헌이에요, 있어 보여요. 예. 위헌이에요. 예. 위헌이에요. 예. 헌법재판소는 3대 1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구 편차가 예. 한 군데가 10,000명이면 한 군데가 많은 데가 3만 명 이상 되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남에는 2만 명이 안 되는 선거구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위헌 소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 나중에 선거 예. 다 치고 나서 하지 이거 말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광주는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선거구가 있고 전남에는 2만 명 미만인 선거구가 있다고. 네. 한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네. 이거 그냥 위헌이에요. 선거는 뭐 지금 당장 결정된 후에 그 헌재에다가 위헌 소송해도 헌재는 결정을 좀 늦게 하기 때문에 네. 위헌 결정이 바로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위헌 결정 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아예 중대 선거구로 광역의원 선거도 묶으면 위헌을 피해갈 수도 있고 네네.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가서 경지정리, 경쟁이 지역을 바꾸고 네. 정치개혁이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취재해 보면 어떤 저는- 얘기가 들립니까? 아니 네. 그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동의해. 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만나면 이야기하시면 다 다 동의. 근데 조직이 되면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특히나 그 실은 뭐 기득권 정치를 하는 쪽이 국민의힘이 당연히 다수죠. 근데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하는 것에서 자유로운가 저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호남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 그 호남의 기득권은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예. 지역에서 계신 유권자들이 하시는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지난번에 그 예. 어디더라? 저기 그 군수 정철원 선거 군수님 얘기했잖아요. 예. 담양에서 그랬던 것도 그
아까도 경지정리 말씀을 하셨는데 논밭 좀 네. 삐뚤음한 거 좀 바로 잡고 경쟁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주에 갔더니 네. 와 나주의 이 쪽빛 그 염색 오랜 전통이 있더라고요. 네. 쪽빛 염색의 오랜 전통인데 청출어람 얘기를 했어요. 호남에서 낳아주신 정당이 민주당이 있고 실은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낳아주셨죠. 근데 이제 둘째 효도도 받아보시라. 경쟁이 지역을 살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출어람 네. 하겠다. 예. 네, 끝으로 예. 그 저희가 하나 들어보니까 네. 조국 대표는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 재보궐 때 어디로 나가냐, 뭐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던데. 논란이죠. 네, 어디로 가? 여러모로 저희들이 네. 이런저런 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있고 네. 또 전략자산 배치는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부산설, 뭐 산이 많아요. 예, 한 6산이 있습니다. 육산, 네. 군산, 부산, 아산, 뭐 경기, 뭐 울산, 광산, 또 산 하나 더 있는데 부산, 울산, 아산, 뭐 안산 그렇대요. 안산까지. 네. 안산까지 안산도 산이 있고. 6개나 되고 네. 평평한 평택도 있고 아, 평택도 있고. 평택도 네. 있고. 근데 네. 저는 이게 뭐 조국 대표님의 어디에 출마할 거냐와는 별개로 저는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길을 갈 것이냐, 이낙연의 길을 갈 것이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네. 그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재보궐에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헌을 아예 바꿨다고요. 네. 그래서 출마를 안 시켰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문재인 무공천했었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당헌을 누가 바꿨느냐? 이낙연 대표 시절에 바꿨어요. 그래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물론 사연은 있지만 네.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고 둘 다 낙선을 둘 다 했고 낙선했죠. 그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네. 겪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대선에서 떨어졌죠. 네, 패배했죠. 패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당대표 시절에 그 이상직 의원이 상실했을 때 네. 당헌 당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할 수 있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네.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 해서 전주에서 그때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던 그랬죠. 겁니다. 예. 입틀막 당했던 정치. 맞아요. 윤석열한테 바로 입틀막 당했던 네. 강성희 의원이 예. 당선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의 길을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하셔야 된다. 네,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문재인의 길을 갈 거라고 정청래 대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 대표님 믿습니다. 화이팅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예, 정 대표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세 군데는 판단하셔야죠. 네. 안산, 군산, 평택. 산이 2개, 평평한 데가 하나. 네. 셋은 민주당이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예. 더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정부에 대한 신뢰 지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회복지 정책을 두껍게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세금을 내도 국가를 믿을 수 없다, 정부를 못 믿겠다 싶으면 복지로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큰데 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 사회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거든요. 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네. 정청래 대표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예. 그 농성은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18일째 하고 계신데. 끝날 때까지. 와, 정치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예. 이번에 그래서 네. 3월 30일 날 그 가장 좋은 것은 3월 31일 날 네. 본회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때 밀어붙이는 게 맞다. 민주당이 결단해야 된다. 언제까지 국힘의 몽리를 받아줄 거냐. 지금 보면 저희가 그 동접도 되게 낮고요. 점심시간이라서 네네, 그런지. 이제 끝내야 그리고 돼. 또 네. 언론의 관심도 많으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슈가 뜨거운 쟁점이 된다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이게 뭐야 들여다볼 텐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참 이게 안다니까.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개헌도 최소한. 네. 정치개혁도 최소한. 최소한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예.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그렇지만 네. 지금 우리가 최소 나중에 큰 개헌이라도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정치개혁 안 했는데. 위헌이라는 게 네. 터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 개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한번 해봐야 된다. 예. 그렇게 레디돼야 되는데 예. 진짜 저는 22대 국회가 이번에 최소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최소한 정개특위에서 뭐라도 하나 하고 넘어갔다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죠. 했든 뭐가 뭐라도 됐든. 뭐라도 하나씩 하고 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간다? 이러면 음.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예. 경지 정리해야 음. 삐뚤어진 거 바로 잡고 여러분에게도 이익입니다. 네. 경지 알겠습니다. 정리,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정치 개혁이 국민의 이익입니다. 저희도 조만간 국회 네, 정개특위위원장 모셔서 네. 네, 직접 한번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정개특위 위원장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점 하세요.